춘추전국시대 제나라에는 제양공과 제관공이라는 매우 유명한 인물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그들이 아닌 그들의 누나인 성강이라는 여인입니다. 성강, 문강, 애강 이 세 자매는 대단한 미인으로 유명했지만 그들의 행실이 거지 같아서 훗날엔 세계사의 길이 남을 흰자매로 남게 되었죠. 오늘은 세 자매 중 성강의 이야기입니다. 성강은 제나라의 희공의 딸이었는데 제나라에서는 둘째가 나면 서러울 미녀였죠. 동생들이었던 문강과 애강도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할 나이가 되자 위나라 성공의 아들 급에게 시집을 갈 예정이었죠. 결혼식 날이 되어 그녀는 위나라로 보내졌는데 성강의 미모에 홀딱 반해버린 위성공은 원래 아들을 장가 보낼 예정이었지만 부인이 성강에게 장가갑니다. 어이없겠지만 성강 입장에서는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남편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며느리를 가로채 결혼한 위성공은 성강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 수와 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수는 천성이 굉장히 바르고 착했지만 삭은 싸가지 없고 사악한 놈이었죠. 당시 위나라의 세자는 급이었는데 성강은 자신의 아들인 수를 세자로 삼으려고 위성공을 부추기며 사악한 모략을 일삼기 시작했는데요. 세자 급의 어머니는 원래 위성공의 총애를 받던 이강이었죠. 이 위성공의 애첩인 이강이 누구냐면 위성공의 아버지 위장공의 첩입니다. 위성공은 아버지의 애첩과 아들의 정혼자를 모두 자신이 차지한 것이었죠. 완전 꼬일 대로 꼬인 족보인 듯하네요. 아무튼 위성공과 성강이 수와 삭을 낳자 자신에 대한 위성공의 애정이 식었다고 느낀 이강은 목을 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는데 때는 이때다 싶었던 성강은 세자급을 아들 삭과 함께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못된 모자의 모함이 통했는지 위성공은 세자급을 제나라의 사신으로 파견한다 명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성강은 국경에서 세자급을 죽여야겠다 작심했죠. 위성공은 사신으로 떠나려는 급에게 사신의 표식을 줬습니다. 성강은 미리 보내놓은 자객들에게 이 사신의 표식을 가진 사람을 죽이고 도적패들에게 공격당해서 된 것처럼 위장하라고 명했죠. 하지만 착하디 착한 수는 어머니의 사악한 계획을 알아차렸고 이복형인 급을 어머니 성강의 마수에서 구하고자 했습니다. 수는 세자급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급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뻥치지 말라고 하고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자 수는 급에게 술을 먹이고 급의 옷을 입은 후 사신의 표식을 지니고 국경을 넘다가 급 대신 되었죠. 세자급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 수가 자신을 대신해 죽으러 간 것을 알게 되었고 급하게 뒤따라가서 자신이 세자급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자신도 결국 수를 따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강의 자식이던 탁이 세자가 되었고 성강의 계획대로 모든 게 잘 진행되었죠. 하지만 아들인 급과 수를 잃고 나서 슬픔에 빠졌던 위성공은 머지않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삭이 위성공의 뒤를 이어 위해공이 되었죠. 그러나 성강과 위해공의 악랄하고 사악한 모략에 분노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자급을 지지했던 우공자 직과 좌공자 설이었죠. 어느 날 위해공이 위나라를 잠깐 비운 사이 직과 설은 대부 영계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고 급의 친동생인 건모를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강의 동생 제양공이 위해공을 도와주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를 공격했고 그들의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 위해공은 다시 복귀할 수 있었죠. 위해공은 복위 후 건모를 주나라로 영계를 진나라로 추방해버리고 이 쿠데타의 주동자이던 좌공자 설과 우공자 직은 참수해버렸습니다. 이때 이 모든 불화의 원인이 된 성강은 뭘 하고 있었냐면 제양공의 주선으로 남편 위성공의 아들이자 자신의 의구사들인 석과 재혼했죠. 평소 석이 마음에 들었던 성강은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 권력을 잡고 나서 거리낌이 없어진 나머지 석과 결혼하려 했는데 당연히 석은 어머니 이강과 친형인 급의 원수였던 성강과의 결혼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성강은 석을 만취시킨 뒤에 석을 강제로 살해버렸고 그는 왕의 어머니와 관계를 맺게 되자 살아남기 위해서 별수 없이 성강과 결혼해야 했던 것이죠. 원래 세자급과 결혼하려던 성강은 시아버지가 될 뻔한 위성공과 결혼했고 정혼자였던 급을 죽였으며 자신의 의붓 아들인 석과 재혼한 것입니다. 위해공 입장에서는 형이 아버지가 되는 셈인데요. 뭐가 뭔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대단한 집안이었죠. 성강은 석과의 사이에서 대공신과 문공의 형제 그리고 두 자매를 낳았습니다. 성강은 동생들인 문강, 애강과는 달리 기록이 없어서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죠. 하지만 성강이 죽고 난 이후 성강의 손자인 적이 왕이 되고 난 후 위나라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겪는데요. 이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위해공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적이 뒤를 이어 의공이 되었는데 의공은 사생활이 문란하고 사치스러웠으며 특이하게 완전 빠져 있었습니다. 의공은 학을 대신들처럼 대우했는데 학에게 자기를 주기도 하고 녹봉도 주면서 점점 민심을 잃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적군이 위나라로 침공해 들어오자 의공은 병사를 일으켜 막으려 했지만 성난 백성들은 병사가 되어 나가 싸우려 하지 않았죠. 그리고 대신들도 그에게 하는 말이 병사도 없는데 그 좋아하던 학을 보내서 적들을 막으라고 비꼴 정도였습니다. 결국 의왕은 직접 평택에서 적과 싸웠으나 참패했고 적군에 의해 죽고 말았죠. 의공이 그렇게 죽임당하고 나서 위나라 수도 조각까지 들이닥친 적들은 수도를 있는 대로 유인했으며 살아남은 백성들은 겨우 5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강의 딸 중 둘째 딸 허목공부인은 연려와 절개의 상징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어머니 성강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도 했죠. 어찌 보면 성강의 이야기는 과거에 흔히 있었던 는 권력 다툼으로 보이지만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강의 동생 문강의 이야기와 애강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문강은 이 세 자매 중 가장 골 때리는 인물입니다. 다음 편 문강의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중국의 노다필륜 세자매 이탄 문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강 또한 성강처럼 아름답기 그지없었는데 예쁘기도 하고 글도 잘 쓰며 말할 때마다 문장에 아름답다 하여 문강이라 했다고 합니다. 문강이 점점 몸도 마음도 성숙해지면서 제나라의 호색가이던 세자제아와 눈이 맞았는데 세자제아는 문강의 이복 오빠였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외치며 오빠와 눈이 맞은 문강은 그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불타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오빠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던 문강이 시집갈 나이가 되어가자 제나라에서는 그녀를 처음엔 정나라 태자인 홀과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나라 태자였던 홀이 이 결혼을 파토내버렸죠. 다들 이 결혼을 파토낸 홀을 의아해했는데 그는 나의 미래는 나에게 달렸을 뿐 대국의 힘을 얻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라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훗날 왕이 되었지만 결국 쫓겨나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홀은 자신의 명예만 앞세우려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제나라의 결혼 제안을 거절한 결정이 현명하지 못했다고 엄청 욕먹었다 하죠.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노나라의 공자휘가 제나라를 방문합니다. 이유는 바로 문강을 아버지인 노환공의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문강은 기원전 709년 노나라의 환공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시집가기 전날 밤 제나라 세자이자 오빠인 제어와 마지막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만나자고 서로 약속했죠. 문강이 노나라로 시집가고 3년 후인 기원전 706년 노환공과의 사이에서 아들 동을 낳았죠. 그러던 어느 날 문강이 시집간 지 15년이 되던 해에 노환공은 제양공의 초청을 받고 제나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집을 가면 부모가 죽은 후에나 친정에 갈 수 있다는 당시의 예법을 깨고 노환공은 문강을 데리고 제나라로 갔죠. 그렇게 15년 만에 만난 문강과 제양공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은 뒤 몰래 만나 묵은 호라도 풀듯 오랜만에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환공이 이 둘의 사이를 알아버렸고 둘이서 자리까지 한 것도 눈치채버린 것이었죠. 격분한 노환공은 얼른 노나라로 돌아가 군사를 출병해 이 더러운 놈들을 다 때려잡을 생각으로 마차를 타고 노나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노환공과의 전쟁이 두려웠던 제양공은 얼른 아들 팽성을 노환공에게 보내 다 오해라고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하자 했죠. 그래서 노환공은 팽성과 술 한잔하며 이야기하다 술에 잔뜩 취하게 되었는데 팽성은 그를 부축하는 척하다가 갈비뼈를 부러뜨려 죽여버렸습니다. 제양공의 모략에 빠져 노환공은 노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이었죠.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며 초대해서 제나라까지 기껏 갔더니 죽어서 돌아온 노환공을 본 아들 동은 격분하며 제양공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제양공은 내가 노환공을 그렇게 잘 대접했는데 갑자기 팽생이 이 어이없는 짓거리를 한 거다 라고 하며 아들 팽성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노환공 사건을 아들을 죽임으로써 무마해버렸죠. 그리고 이 일로 환공이 죽었기 때문에 환공의 아들인 세자동이 뒤를 이어 노장공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과부가 된 문강은 시가인 노나라에도 무서워서 가질 못하고 친정인 제나라에도 가지 못한 채 노나라와 제나라 중간에서 살게 되었죠. 문강과 제양공, 이 골때리는 이복남매 둘은 이제 자신들의 근간 불륜 행동을 가로막는 것 따윈 없어지자 열심히 만나제끼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692년 겨울에 문강은 위나라, 노나라, 제나라 3국의 경계 지역인 작당에서 제양공을 만나 또다시 뜨거운 관계를 맺었고 기원전 690년 2월에는 축구 땅에서 기원전 689년 여름에는 군중에서 만나 을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또 2년 후 봄에는 방에서 제양공을 만나 또다시 사랑을 나누었고 이 해에는 서로 못 참았었는지 겨울에 곡에서 또 만나 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문강은 아들인 노장공과 동생인 애강의 결혼을 주선해서 둘을 결혼시키기도 했죠.
노장공 입장에서는 이모와 결혼한 셈이었고 문강의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동생인 것이었죠. 언니 성강에 이은 또 하나의 기록보 탄생이었습니다. 또한 문강은 재양공과 그런 사이로 지내면서도 자신이 머무르던 곳에서 다른 여러 남자들과도 온갖 병을 불살랐고 나이가 들어서는 노나라로 돌아와 궁중의원이던 태희와도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평생을 욕에 을 바치며 살다 기원전 673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문강은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평생 이복 오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욕정에 사로잡힌 악녀였죠. 언니 성강은 위나라를, 자신은 노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문강은 늙어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나 보네요. 오늘은 노다 폐륜 세자매 중 막내 애강의 이야기입니다. 큰언니 성강은 시아버지가 남편이 되고 의붓 아들의 아내가 되는 등 골 때리는 계족보를 만들었고 문강 또한 자신의 오빠와 근친상간을 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남자와 간통을 하는 희대의 생녀였죠. 애강 또한 언니 둘에 뒤지지 않고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언니인 문강은 노나라의 황공에게 시집을 갔었는데 애강도 자신의 조카였던 노장공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주선자도 바로 언니인 문강이었죠. 춘추전국 시대에는 각 나라끼리 서로 견제를 하기 위해 결혼을 통해 서로 화친을 맺고 했었는데 노나라와 제나라 또한 이렇게 결혼을 통한 화친이 자주 이루어졌기에 가계도가 뒤죽박죽인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아무튼 언니 문강은 제나라와 노나라 간의 우호를 위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아들에게 동생을 소개시켜준 셈이었는데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치고는 두 나라의 우호를 위한다니 좀 의아하긴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강이 자신이 오빠 재양공과 간통한 것을 남편 노환공에게 들켜버렸고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공자 팽생을 시켜 노환공을 때려 죽인 일이 있었죠. 노환공은 노장공의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를 죽인 원수 재양공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애강은 절세미녀임에도 불구하고 노장공과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으며 서로 정을 통하지 않아서 그들에게는 자식도 없었죠. 노장공은 다른 여자들과는 자식을 낳기는 했습니다. 노장공의 총애를 받지 못한 애강은 남자가 그리워졌고 그러다 노장공의 이복동생이자 시동생인 공자경보와 간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훗날 노장공이 병에 걸려 사망하게 되었고 태자였던 반이 군주가 되었죠. 애강은 자신과 간통하던 경보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 음모를 꾸미게 되었고 경보와 함께 임금을 모시던 어인인 낙에게 시켜 반을 죽이게 되었죠. 반이 공자 시절 어인 낙이 여자를 희롱한 일로 그를 두들겨 팬 적이 있었는데 노장공은 낙의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장사였기에 반이 낙을 처벌만 하고 죽이지 않은 것을 걱정했었습니다. 그러다 반이 왕이 되었고 외가인 당시 집에 있을 때 애강과 경보가 낙을 부추겨 의붓 아들이자 왕이던 반을 시해한 것이죠. 그런데 반이 죽고 나서 반의 아우이자 조카인 걔가 노민공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경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왕자리를 노리고 있었죠. 기원전 660년 어느 날 노민공의 스승이 고기의 땅을 빼앗자 애강과 경보는 이번엔 보기를 거슬려 노민공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노민공 또한 애강의 의붓 아들이었죠. 애강은 2명의 의붓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경보를 왕위에 올리려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공자였던 계후가 제나라로 가서 제완공과 맹약을 맺었었는데 경보는 제완공을 두려워한 나머지 애강과 함께 주나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제완공은 이 시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민공의 아우인 신을 다음 왕으로 옹립했고 그는 노희공이 되었죠. 노희공은 주나라에 당장 형의 원수인 애강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강은 제완공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주나라는 제나라의 눈치를 보며 애강을 내주지 않았죠. 그로부터 1년 후인 기원전 659년 7월 그러다 결국 제완공은 직접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동생인 애강을 주나라에서 제나라로 압송했죠. 제완공은 노나라와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아무리 동생이라도 남자에 빠져 여러 왕들을 죽이는데 동참하며 반란을 저지른 죄를 물어 그녀를 참수형에 처하였죠. 그리고 그녀의 시신을 다시 노나라로 돌려보내 저작거리에 효수했고 10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거리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다음 해인 기원전 658년 5월이 되어서야 노희공의 간청을 받아들여 애강의 안장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문강과 애강 자매 때문에 훗날 제나라 출신 여자들은 문란하다는 이야기가 나돌게 되기도 했죠. 게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간 언니들 성강과 문강과는 달리 애강은 오빠에 의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지막지한 악행을 저지르고도 강대국 제나라의 왕녀였던 덕분에 노장공의 부인으로서 종묘에 안치되었다고 하죠. 정략결혼에 의해 노나라에 시집와서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고 불륜남을 왕위에 올리려고 의붓 아들들까지 죽였으며 결국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애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나라의 노다 폐륜 세자매 선강, 문강, 애강 이야기는 이로써 끝이네요.
섬강, 문강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으니 마지막에 클릭만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